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리스크 관리는 다각적,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요한 것은 자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글을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선 트레이더는 리스크 관리는 다각적 방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초점을 트레이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차트를 보는 기술, 이런 기술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심리 문제가 있죠. 뭐 조급한 선 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탐욕 등 이런 것도 심리 문제에 속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트레이더의 주위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은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금 출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것도 또한 트레이딩의 어떤 리스크가 되죠. 게으름 등 이런 거. 게으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심코 짓는 가장 무서운 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수면 부족 같은 거, 그 다음에 식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적 문제에서 차트를 우리가 반복 훈련, 매일 실시간 상하이 차트 훈련을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게으르게 되면 이건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 보통 우리가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 15분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이 서머타임 해제되니까 11시 한 30. 그러면 새벽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수면 부족, 건강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 각도에서 리스크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진짜 기술적인 문제, 심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트레이더의 주위 환경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내는 이 해외선물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하냐? 손해나니까, 손실나니까. 그럼 반대하는데 이것을 굳이 어떤 고집을 내세워서 한다든가, 실력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이 자금 출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자금이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손실이 나.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금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금이 부족하면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남한테 빌리거든가.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독이에요. 이 자금 출처가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더는요, 어떠한 마음의 안정, 정서적 안정이 돼야 돼. 가족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자금에 대한 거. 만약에 내가 해외선물 입문해가지고 손실이 났다면 왜 내가 손실이 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생활 습관 같은 거,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술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독이 되겠죠. 특히 게으름 같은 거. 이 해외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리스크 관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라. 트레이딩 할 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 이익 확보, 뭐 손절 제한, 포트폴리오 이런 문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10년 이상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매일 했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식으로 결부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트레이더는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이라 하면은 대표부터 시작해서 경리까지 다 해야 돼. 혼자서. 모든 면에서 트레이딩에, 그래서 모든 면에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처해되는 요소는 모두 리스크, 독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이 자금 출처나 뭐 가족관계 뭐 등등,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도리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 그 이해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저희 경우에 그동안에 그 트레이딩을 날새며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제가 건강 때문에 정열도 하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매매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리스크예요. 트레이딩의 독이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건강 관리를 잘 했다면 수익 면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상기와 같이, 이와 같이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 거기에 적이 되는 것은요, 과감하게 수정하는, 그러니 강한 정신력도 필요하겠죠. 단순히 기술적 분석인 손절 제한이나 포트폴리오 등도 포함되겠지만, 이것은 작은 의미입니다. 작은 의미. 그 위에도 트레이더 자신의 주위 환경, 아까 이야기했죠. 상계와 같이 이런 문제 등을 자신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 미흡
했을 시는 미흡, 했을 시, 부족했을 시는 이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다각적, 통합적 방면에서 리스크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는 이렇듯 모든 면에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고 고치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우리 몸에 피 대신, 피가 생명이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다 이런 연으로 그런 강의를 했었죠.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복귀 훈련 아주 중요하죠. 이것 또한 리스크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매하고 나서 왜 매매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났는지, 왜 손실이 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귀 차트예요. 복귀 차트인데 또 차트 반복 훈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안 해.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이 허술하니까 소가 도망갔어. 그러면은 소를 사오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를 사와야지. 그런데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요.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차트 복귀 훈련이에요, 이게. 자, 이와 상계와 같이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트레이더는 자신을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걸 많이 겪었어요. 내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현명하게 이겨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구나. 그러나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을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트레이더의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자, 여기 가로에 자신을 극복한 자는 이미 성공한 자이다. 비록 자신을 극복한 자는 아직은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성공의 계열에 합류한 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적 성공적 트레이더가 될 수가 없다. 또 보시면요, 아래 글을 한번 볼까요? 하여간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성공적 트레이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매매하면서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상계와 같이 설명한 모든 면에서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술적 분석인 차트에 관한,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하죠. 왜 차트에 관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체화시키는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게을러.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하고 내가 왜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손실이 났는지, 수익이 나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손실이 나면은 더더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회선물시장은 비법이란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보는 차트예요. 비법이라는 건 결코 없어요. 일부 전문가라 자칭하는 분들이 비법이 있느냐 하는데 비법은 결코 없습니다. 자, 시장이 선생이다. 차트가 선생이에요. 차트는 뭡니까? 시장 참여자의 어떠한 심리를 반영한 거죠. 이것은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명심하시고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알게 되며 그 심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핵심 패턴이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쌍바닥, 삼중바닥, 다중바닥, 등등 여러 가지 1, 2 반등, 그 다음에 저쪽은 정별 상승 과정, 그쪽은 역별 하락 과정, 등등 불트랩, 베어트랩 많이 있죠. 이게요. 그게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예요. 근데 그 심리라는 것이 단순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핵심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랜덤했으면 안 나왔겠죠. 그러나 시장 참여자의 심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익이에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수익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타난다. 자, 결론입니다. 리스크란 작은 의미로 보면 기술적 분석인 손절 제한 등 여러 의미가 부여되겠지만 작은 의미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통합적 관리다. 이게 자기관리 중요성이죠. 자기관리. 이 말을 명심하시고 리스크를 위해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이게 중요하죠. 정성껏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내가 사진을 좀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맨발 산행을 했어요. 건강 문제로 약 1년 5개월째 매일 맨발 산행을 했죠. 건강이 좀 호전됐죠. 호전돼가지고, 최근에도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죠. 이런 제가 건강 문제로 맨발 산행하는 모습은요, 제가 퍼레이드 방송이 있죠. 이 사진 게시판에 아마 100회 이상, 제가 1차 7월 22일부터 맨발 산행을 했죠. 보통 평균 매일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금, 토, 일 이런 데는 5시간 이상이죠. 요것은 25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마구산 갔던 모습입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보면 자기관리란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2차 동절기 건강과 트레이딩 100일 계획을 시작하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계획을 짰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1차 여기 내용 읽어보면요. 해선 트레이더는 건강해야 하며 동시에 고독하게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가 고독이라는 이 말은 외로움이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해선 트레이더는 1인 기업이라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선 트레이더로서 겪는 이런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만이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건강 문제로 1차 맨발 산행을 100일 했어. 이제 1년 5개월이 됐죠. 됐는데 마음 먹고 시작한 지가 또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일요일은 5시간을 진행한 결과 건강 상태 호전되어 개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 트레이더는 자신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 다 드렸죠. 자, 트레이딩 시 우리가 매매할 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 매매할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의 문제, 건강을 포함해 자신의 환경, 그 다음에 심리, 어려움과 고독 등 아까 또 심리의 조급함, 또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탐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신념과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도 실행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상당히 복귀 훈련에 대한 것을 실시간 상하이 차트 복귀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실행력이 부족해. 왜?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리고 열정과 집념이 없어. 열정이 없다 이 말이지. 자,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해선 트레이더는 1인 기업이며 모든 것을 혼자 관리하며 실행해야 하는 독특한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남을 의지해서는 결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제 교육할 때는 의지하겠죠. 배울 때는 의지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배울 때는, 교육받을 때는 의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뒤에는 교육 후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수년째 반복 차트 훈련을 해봤으며 10년 넘었어요. 10년. 향후 트레이더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시장은 선생이다. 단 명제입니다. 명제 아래 차트 훈련은 기본이고 건강과 심리 등 트레이딩에 집중하여 자신과의 정당하고 올바른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제가 이미 강의가 거의 한 3만 강의 비공식 적으로 하면 3만 강의가 넘었죠. 손으로 쓴 것만 해도 약 한 2만, 기억은 많이 안 나지만 2만 한 3,000페이지에서 5,000페이지는 넘었을 거예요.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요, 제 제자들이나 트레이닝 팀장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진실로 쓰는 겁니다. 자, 금일부터 그러니까 11월 25일이죠. 23년도 2차 자신의 리스크 관리의 100일 계획을 진행합니다. 100일이라면은 지금 11월 25일이니까 2월 28일 정도, 2월 말까지요. 자, 매일 맨발워싱, 동절기에는 1일 약 1시간 내지 2시간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맨발 산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동상 위험도 있고 하니까 구리 접지 신발 같은 거, 그 다음에 구멍 양말 이런 거 다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핫팩까지도 준비하고. 왜 그러냐? 건강관리가 최우선이죠. 그리고 기력이 있어야 트레이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워싱은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기력과 그 다음에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발에 자극이 오면 발의 자극은 바로 뇌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1년 5개월 됐지만은 한 100일을 갖다가 꾸준히 한 결과 상당히 그 뇌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 두 번째는 매일 차트 반복 훈련 및 핵심 패턴 복귀. 이게 지금 심화 과정인데 부여드 녹화 강의를 20편 이게 심화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예전부터 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실시간 상하이 차트는요, 움직이는 차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연간 훈련이 없으면은 이거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100일 동안 약 1500편을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심화 과정을 또 만들어서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왜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녹화 강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제일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함으로써 제가 실력이 향상되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제 제자들이 이것을 공부를 합니다. 차트 아카데미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문제예요. 이 다 필수적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트레이딩 강화, 수익 창출을 위한 트레이딩 전략 전술 강화. 이게요, 개인의 수익의 창출을 위한 것은 뭐냐면은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진영화 차트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알렉산더 엘드 박사,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죠. 그분께서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또 한 말이 있어요. 차트 유형이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번째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또다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전번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곳에 미치려면, 그곳에 다다르려면, 그것에 도착하려면 미쳐야 된다. 그게 장영환 선생님께서 저한테 책을 주면서 주셨던 이야기죠. 저는 또다시 한번 미쳐보려 합니다.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해선 트레이더는요, 비유를 하자면 시베리아의 추운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시베리아의 고독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이해를 못해 표현할 수 있으며 어려움과 역경을 혼자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하며 집중 몰두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기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인한 정신력은 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건강이 무너지니까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매매랑 상시 순간적인 선택, 우리가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 순간적인 선택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선택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가 육체에 어떤 정신이 있다면 그걸 싸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체죠. 그래서 건강과 기력은 꼭 뒷받침돼야 된다. 제가 건강 문제에서 이번에 상당히 교훈을 많이 얻었죠. 이런 관계로 2차 100일 동안 28일까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위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해선 트레이더는요, 고독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력이라 하는 것은요, 고독 속에서 성장합니다. 어떠한 집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발 러싱, 건강이죠.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반복 훈련에 집중한다. 이건 뭐예요? 이 맨발도요, 건강을 위해서 열정과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열정과 집념과 노력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반복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제가 트레이닝 팀장인 메카니님하고 오늘 이것을 방송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주 만나거든요. 뭐 제 옆에서 하니까 거의 뭐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 날까지 보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메카님한테 건의를 했죠. 너도 어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플랜을 짜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자, 여러분, 해선 트레이더는요, 트레이더의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이 독이 되는 것은 무조건 리스크입니다. 매매할 때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건강관리나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뭐 가족, 그 다음에 자금 출처.
내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매매하다 보면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트레이딩을 못하면은 남의 돈을 좀 빌린다거나 대출받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럴 때 보면 그냥 딸 것 같아. 수익을 올릴 것 같아. 그런 사람 치고요 100% 안 됩니다. 제 경험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 메카님한테 그 이야기 했지만은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집을 좀 잡혀가지고 1,5천만 원 만들어서 하고 싶어가지고 애기 엄마하고 상의를 했죠. 은행까지 갔어. 근데 아무래도 애기 엄마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인을 안 해버린 거야. 물론 그때 당시는 서운했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애기 엄마 행동이 참 잘했다 이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때 만약에 내가 제출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돈은 잃었고, 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그 뒤로 이제 성장 과정이 이제 애기 엄마가 지켜봤죠. 그래서 아까 가족과 자금 출처라고 그랬죠. 가족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라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 환경을 이겨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정과 집념과 노력을 다 할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해선 트레이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교육받으면은 다 될 것 같아도 제 제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스님한테 배우니 이런 것만 갖고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 이외에 아까 이외 차트에 관한 문제만 그럴 뿐이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의 집단화, 동조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많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